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아마 저희가 최근 말씀드린 두 개의 우크라이나 전황 영상을 보신 분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듯합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 러시아군이 세베로도네츠크 도심지 밖에서 포격을 퍼부으며 세베로도네츠크 도심지 내에 우크라이나군 병력을 고립시키고 그대로 고사시켜버리는 전략을 써도 되는데, 굳이 최악의 시가전을 수행하러 생지옥이나 다름없을 세베로도네츠크 도심지 내로 들어가는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영상에서 세베로도네츠크의 우크라이나군이 예상보다 빠르게 도심지에서 물러나 빠져나왔고, 순식간에 러시아군이 세베로도네츠크 도심지의 절반 이상을 장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상이 잘못돼도 너무 크게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저희도 이 사실을 믿기 어려웠고 시청자분들께 민망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역시나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작전이 너무 쉽게 진행된다면 그건 적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라는 전쟁터의 교훈이 있죠.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너무 쉽게 물러난 것은 개전 초기 그랬던 것처럼 우크라이나군이 일부러 러시아군을 사지로 끌어들인 것이라는 정황이 포착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외에 전혀 생각지 못한 어떤 환경적 재앙 때문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근거로 우크라이나군이 일부러 러시아군을 세베로도네츠크 내로 끌어들였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외에 다른 이유로 지적되는 환경적 재앙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주류 언론들에서 나오는 세베로도네츠크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많이 안타까워하시며, 이제는 우크라이나군이 시가전으로도 러시아군의 주력 부대가 집중 투입된 세베로도네츠크를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하셨을 겁니다. 왜일까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러시아군이 압도적인 병력과 화력으로 밀고 들어오며 우크라이나 방어군을 제압했던 포파나야에 2개 기계화 여단이 추가로 증원되고, 러시아군의 공세가 한층 주춤하기 시작하다가 세베로도네츠크를 버리고 물러나려던 우크라이나군이 180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에 따라 세베로도네츠크에 우크라이나군의 증원이 이루어졌고, 러시아군 또한 이곳에 더욱 많은 증원 부대를 집중 투입함으로써 세베로도네츠크는 포파나야 못지않은 돈바스 지역의 최대 격전지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현지 시각 6월 1일 여러 오신트 소식을 보도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화끈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결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던 세베로도네츠크에서 불과 하루 정도 만에 우크라이나군이 시가지를 포기하고 남부 전선으로 물러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전력이 우크라이나군 방어부대보다 우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딱히 이 짧은 기간 사이에 압도적인 병력 증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세베로도네츠크를 지키고 있던 우크라이나군 수비대 병력들은 도심 북부 지역은 물론 중심부 지역까지 포기하고 현지 시각 5월 31일에서 6월 1일 하룻밤 사이 도심의 남부 지역까지 주요 병력들을 후퇴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수비대가 러시아군과 정면으로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그들의 도심지 안으로 오히려 끌어들여 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 수비대 주력 병력이 물러나면서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한 도심의 남부 지역은 주로 아파트가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제115 영토 방위 여단과 제17 전차 여단 병력을 중심으로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이 남부 지역으로 우크라이나군 수비대의 주력 병력이 후퇴하는 동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소수의 우크라이나군 유격 부대들이 도심의 중부 지역 및 북부 지역의 곳곳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늦추기 위한 전투를 수행하기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 세베로도네츠크를 지키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수비대는 지난 5월 29일부터 세베로도네츠크 도심지의 북부 지역과 동부 지역 세 방향으로 가해진 러시아군의 공세부대와 대규모 전투를 계속 피해왔으며, 그 사이 도심지의 남부 지역으로 후퇴한 주력 병력이 현재는 밀집된 아파트 건물들 사이에 숨고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성공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비교적 병력과 화력에서 밀리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공세부대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일부러 세베로도네츠크 중심부까지 그들을 끌어들이고, 우크라이나군에게 있어 가장 유리한 도심지 남부 지역에서 매복 공격을 통해 러시아군을 최악의 전장에서 싸우게 만들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것은 일부 군사 전문가들의 추측일 뿐 실제 우크라이나군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두려움에 떨면서 세베로도네츠크를 완전히 버리고 떠나지 않았다는 점,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방어하고 있는 세베로도네츠크 남부 지역은 비교적 높은 건물이 많아 여전히 고각 발사가 어려운 T-72 계열 전차, T-80 계열 전차를 주력으로 하는 러시아군에게 있어 공세 작전을 수행하기가 무척이나 까다롭다는 점 등을 볼 때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앞으로의 상황은 180도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다음 주쯤이면 주류 언론의 뉴스에도 세베로도네츠크에서 공세를 퍼붓던 러시아군 주력 부대가 우크라이나군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곤경에 처했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베르도네츠크로 진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러시아군 부대들이 우크라이나군의 생각대로 도심지 중앙까지 들어와 시청을 점령하기까지 했기 때문인데요. 시가전에서 공격해 들어가야 하는 입장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움직이며 점령지를 넓혀갈 때마다 주위의 모든 건물을 샅샅이 뒤져가며 남아있는 적군을 소탕하며 움직여야 하는데, 현재 러시아군은 세베르도네츠크 중심지까지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와 버렸으니 이미 많은 우크라이나 수비대의 기습 공격을 허용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러시아군은 2km밖에 되지 않는 작은 공간 안에 주력 공세 부대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단숨에 전부 밀어넣어버렸다가 도심지 이곳저곳에서 매복해 있던 우크라이나군에게 기습 공격을 당하고 부비 트랩에 걸려 병력이 손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러시아군은 개전 초기에 비해 굉장히 위력적인 공세를 보여주었는데, 이런 전과들에 도취되어 금세 개전 초기 그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모두 잊어버린 걸까요? 따지고 보면 2월 24일 개전 이후 단 사흘 정도의 짧은 기간 만에 우크라이나 전역을 접수한 줄 알았던 러시아군은 알고 보니 일부러 그들을 끌어들인 우크라이나군의 계략에 넘어간 것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져가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의해 키이우 공방전 등에서 혼쭐이 난 채 쫓겨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세베르도네츠크의 상황은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작게 축약시켜 놓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비슷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것이라면 이전과 달리 지금의 러시아군은 보급과 관련된 문제를 상당 부분 개선해서 전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우크라이나군의 보급로 또한 많은 타격을 받아 이전과 같은 원활한 물자 수급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러시아군이 세베르도네츠크 깊숙이 의심도 없이 들어와 버린 상황에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우크라이나군 수비대 병력들은 수많은 건물에서 자리를 잡고 일직선으로 줄지어 기동하는 러시아군 부대를 상대로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일방적으로 커버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베르도네츠크 남부 지역에서 또다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기동부대 선두 차량과 맨 마지막 차량을 공격해 돈좌시키고 그 사이에 갇혀버린 러시아군 병력에게 집중 포화를 쏟아부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게다가 러시아군이 세베르도네츠크에 너무 병력을 집중시키는 탓에 그 반작용으로 다른 전선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치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지움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난주 가장 맹렬한 러시아군의 공세가 있었던 포파나야에서마저 러시아군의 진격이 심각할 정도로 느려졌다고 하는데요. 현재 갑자기 세베르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결상전을 포기하고 남부 지역으로 물러난 이유로 지목되는 두 가지 추측 중 이게 주요 이유였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군이 세베르도네츠크에서 물러나게 만들었다는 환경적 재앙이란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세베르도네츠크의 후퇴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만, 러시아군이 최근 세베르도네츠크 중심부에 화학공장을 포격했고 그로 인해 질산가스가 대량으로 유출되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6월 1일 영국의 언론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의 세베르도네츠크 시내에 있는 비료 공장인 아조트 화학공장에서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인한 질산가스 유출이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방어군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피해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이 도심 한복판에는 비료 생산 시설인 아조트 케미컬이란 화학 공장이 있는데요. 아조트 케미컬에서는 포격으로 산성 물질인 질산가스가 새어나오고 있는데, 이 물질은 인체에 극도로 해로운 위험 물질입니다. 공기 중에 날려오는 질산가스에 노출될 경우 피부에 바로 수포가 올라오고 호흡기관이 손상될 정도로 질산가스는 위험한 물질인데요. 포격을 받은 후 아조트 케미컬에서 유출된 질산가스는 초속 2.9m의 속도로 동남풍을 타고 퍼졌는데, 문제는 이 방향이 세베르도네츠크를 지키려는 우크라이나군과 시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 방향은 현재 러시아군이 있는 방향과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군이 애초에 아조트 케미컬 화학 공장을 고의로 포격해 질산가스를 유출시키고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을 세베르도네츠크에서 몰아내렸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베르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통제하고 있는 영역은 전체 20%에 불과한데, 질산가스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이 대피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베르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대피한 이유로 추정되는 두 가지 원인 중 두 번째는 진실이 아니기를 바라게 됩니다만, 사실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대로 루안스크 전체가 러시아에게 넘어가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는 만큼 세베르도네츠크 지역의 바람 방향이 바뀌어 이번에는 러시아군이 자신들의 꾀에 자신들이 당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를 은근히 바라게 되네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